워렌 버핏은요, 할아버지가 지난,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연휴이니까 부담 없이 해볼게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오늘. 뜬금없는 기사가 나와서 이게 뭐야 했더니, 요즘 로버트 기요사키가 워렌 버핏 할아버지를 엄청나게 욕을 했대요, 오늘. 뭘 그렇게 둘이 싸웠나? 뭐지? 했더니, 뭐라고 했냐, 지금. 워렌 버핏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금과 은에 대한 투자는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고 나는 절대 금 투자를 안 한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이 언젠지 모르겠어요.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한 것 같아요. 최근에 금하고 은 매입을 적극 권장하면서 입장을 뒤집었대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그러죠? 그런데 기요사키가 왜 화를 냈냐? 로버트 기요사키가 나와갖고 이 할배가 이제서야 금과 은을 사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구토가 나올 지경이다. 그는 수년간 금, 은을 멍청이들이나 투자하는 데다고 조롱을 해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는 갑자기 말을 뒤집고 금과 은을 적극 사야 될 때다.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말 바꾸니까 내가 너무 구토가 나올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 왜 화를 내지? 저는 좀 처음에 의아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로버트 기요사키는 맨날 시장에 큰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금하고 은을 사라. 아니 사실 은 얘기는 안 했어요. 솔직히 톡 까놓고 해서 금을 사라. 십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조용해지다가 자기 이제 시장에서 인지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적 로버트 기요사키야. 제가 30대 이 사람 책을 봤어요. 30대. 아이고 20년 전에. 그때 한번 반짝했는데 그 뒤로는 조금 시장에서 점점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기축통화 패권 시대가 오면서 마스터 플랜이 되면서 로버트 기요사키 씨가 학광을 다시 받기 시작했죠. 뭐 레이 달리오나 뭐 여러 사람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으로 넘어갔어요. 금하고 은 얘기는 뭐 별로 잘 안 먹히고 하니까 비트코인이 세계를 이런 엣지의 시대에 구할 수 있다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굉장히 열광하는 그쪽으로 갔어요. 이것도 계속 그동안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전부터 비트코인이 뭐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까지 1년 사이에 얼마 간다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갔죠. 작년 12월에 올랐다가 12월 고점에서부터 금년 이제 여름 고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12만 달러를 못 넘고 있죠. 10만 달러는 넘었지만 그러니까 생각만큼 안 가고 있어요. 계속 한 1년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은 얘기를 슬쩍 하기 시작했죠. 비트코인 뭐 내년까지 뭐 몇 배 간다. 그런데 은은 100배를 간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도 뒤늦게. 그래서 슬쩍 은에다가 한 발을 담그기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금은 하면은 거봐라 내 말이 맞았지?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금하고 은을 사라고 한다. 좋게 얘기하면 되지 왜 그거를 막 화를 낼까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둘이 혹시 예전에 싸웠나? 누가 뭐 워렌 버핏 주주총회 때 저기 로버트 기요사키인가 하는 뭐 이상한 놈이 막 금도 사고 은도 사고 아니지 금하고 비트코인을 그렇게 사라고 하던데 하니까 그랬죠. 그때 워렌 버핏이 몇 번이나 주주총회에 찰리 먼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왜 사는지 모르겠다 맨날 그랬어요. 맞아요. 듣고 보니까 그랬네. 그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되게 뻘쭘했겠죠. 근데 이제 와서 금하고 은을 사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비트코인도 사라고 말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서운했나 봐요. 지금 보면은 이날도 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적극 권장했다고 그래요. 나와가지고 자 뭐 어쨌든 그랬다고 하고 재밌는 건 뭐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왜 마음을 바꿨냐 이거예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작년부터 나오겠다는 그 회고록이 금년 여름에 나왔어요. 8월인가 9월에 9월에 나온 것 같아요. 9월에.
거기도 지금 그래서 무슨 내용이 있나 챕터별로 기사에 쭉 대충 정리해서 나왔는데 금에 대해서 여전히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금 안 산다고 했어요. 이분. 예.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요. 나는 금은 투자 안 한다. 금이 이렇게 작년에도 많이 오르고 금년에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데 절대 안 산다 했어요. 왜 안 산다고 했는가 봤더니 이분 책에도 있는데 금은 그 역시 용도 비트코인에서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버핏 회장은 해당 책에서 자기가 쓴 책에서 워렌 버핏 바이블에서 비트코인, 금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에서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월세를 꼬박꼬박 받쳐준다. 얼마나 좋냐. 나는 돈 있으면 아파트 산다. 땅을 사면 농지를 사면 거기에다가 식량이 해마다 나오면서 부수익을 계속 올려준다. 돈이 돈을 벌어다 준다는 거죠. 계속. 비트코인 사면 비트코인 가격 오르기만 기다려야 되고 비트코인 안에서 스스로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못한다. 나는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돈을 멍청하게 쓰는 짓이라고 본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비트코인 투자 안 한다. 또 금 역시도 금을 사면 금으로 조금 용도가 있나? 그렇게 용도가 많지가 않고 금을 들고 있으면 금이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황금알을 낳아주냐? 새로운 산출물도 나오지가 않는다. 100년이 지나도 크기가 그대로고 아무런 생산적인 가치가 없다. 나는 이런 것들은 절대 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금하고 은을 사라고 마음을 바꾸죠? 바꿀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기사고요. 지금부터는 어디서도 하지 않는 제 채널에서 저만이 하는 얘기를 이 얘기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정말 저렇게 수십 년 동안 금과 은 투자하지 말아야 했는데 정말 투자를 안 했을까요? 투자를 했었습니다. 2번이나 투자를 크게 했었어요. 어떻게 투자했나 지금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왜 갑자기 지금 와서 투자하라고 하는가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평소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금과 은이 돈이 돈을 벌어주는 그러한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강조를 해왔어요. 그런데 과거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금과 은을 매입했던 경력은 그럼 절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일단은 1997년에 실물 은괴를 무려 1톤, 2톤도 아니고요. 듣고 놀라지 마세요. 3,000톤을 매입을 합니다. 3,000톤. 와, 어마어마하죠? 3,000톤을 매입을 해요. 상당히 많이 샀죠. 대량으로. 아니 금과 은을 사지 마라 하면서 왜 샀을까요? 1997년에 실물 은을 3,000톤을 네, 이때 제 채널에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금과 은 시리즈가 있죠. 여러분들 제 블로그에 오시면 맨 위에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금과 은 시리즈 있죠. 금과 은 시리즈를 쫙 보시면요. 제가 이제 1, 2, 3부도 있지만 4부부터 8부까지 꼭 보시라 하는 건데 4부, 5부, 6부, 7부, 8부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워렌 버핏 할아버지를 등장을 시킵니다. 거기 등장해서 그때 1997년도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금을 사가지고 언제 얼만큼 파는가도 제가 거기다 소개를 해놨습니다. 좀 이따 뒤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때 왜 샀나? 제 금은 시리즈를 봐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주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주주 서한을. 그래서 1997년도에요. 내가 이번에는 원래 내가 웬만하면 금하고 은을 안 사는 사람인데 이번에 제가 막걸리 먹고 술 먹고 은 좀 샀습니다. 예, 놀라지 마십시오. 막걸리 서말이 아니라 은을 3,000톤을 샀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다 산 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주주 서한에서 뭐라고 했는가 제가 찾아갖고 왔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존과 다른 투자 대상을 제가 이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은을 1억 1200만 온스를 매입을 했습니다. 야, 역시 할아버지 손이 크네요.
이 포지션으로 지금 1997년에 9,740만 달러의 세전 이익을 거뒀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이었는데 사실은 30년 전에도 제가 은을 한번 산 적이 있었다. 미국 정부가 금 본위제를 폐지할 거란 예상에서 당시에 은을 매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은의 펀더멘탈을 추적하긴 했지만 보유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997년은 왜 다시 30년 만에 샀냐?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보니까 은의 실물 재고량은 크게 떨어져 있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려면 은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지난 여름 찰리 멍거와 나의 결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로부터 2년 뒤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보고 은을 다 팔아치웁니다. 이때뿐이냐? 또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언제죠?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버크셔에서의 워렌 버핏도 웬만한 주식들 다 막 던지고 정리합니다.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그 전부터도 많이 현금을 비축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저가에서 주식들 쓸만한 걸 다시 사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때 그 이후로 2년 동안 금과 은이 날아가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그러죠? 한 1년 반 동안 날아가죠. 그때 이분도 금과 은을 삽니다. 지금은 금과 은을 살 때다 하고. 근데 그때는 실물을 안 사고 뭘 샀냐면은 금광주를 샀어요. 금에 대해서 좀 늦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은 너무 비싼데 해가지고 금광주가 충분히 오르겠다 해서 금광주를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릭 골드, 대표적인 금광주 중에 하나죠. 미국에 있는 베릭 골드 회사 주식을, 광산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당시 2020년도에 매입을 합니다. 그것도 오래 들고 가지도 않아요. 단 2분기 후에 6개월 뒤에 완전히 청산합니다. 결국 단기에 뽕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때 금값 엄청 오를 때, 금광주 오를 때 6개월 만에 넣고 뺐다는 거예요. 오래 들고 있을 건 못 된다 하고. 돈 좀 벌으셨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보려는 게 뭐냐면 가장 오랜 전에 30년 전에,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에 그때 은을 매입을 했대요. 그때가 언제죠? 그렇습니다. 닉슨 쇼크가 일어나고 미국에서 빚 못 갚어. 우리 그만큼 금이 없어. 금 본위제를 벗어버리고 배째 해가지고 미국의 기축통화가 무너지던 때였습니다. 맞죠? 그때 은을 사요. 미국 정부가 여기 보세요.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한다. 우리 사실 금고에 그만한 돈이 없다 하면서 달러가 쓰레기가 될 때죠. 그런 예상을 이분이 미리 했대요. 그 일이 터지기 전에. 그때 제가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지식에 나오면 그 당시 상황이 나옵니다. 사실 이미 선진국들 금본위제를 예전에 하면서 기축통화를 한 번씩 갖고 있었던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눈치 빠른 애들은 와가지고 야, 우리가 들고 있는 달러 국채 다 니네 가져가. 다시 미국한테 던져주고 그만큼 우리가 맡겨놓은 금 있지, 금으로 돌려줘서 그 배로 열심히 실어가고 있었어요.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야, 미국 이거 조만간 이거 빚 못 갚고 파산 되겠는데 아니다 하는데 내가 눈치 보니까 미국이 지금 금고에 달러 발행한, 달러를 저렇게 찍어낸 만한 금이 없어. 그만큼이. 이게 밝혀지는 순간 미국이 빚 못 갚아 채무 불이행에 빠지면서 달러가 쓰레기가 되면 기축통화가 갑자기,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가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파운드화가 될 거냐, 지금으로 따지면 유로화죠, 어디가 될 거냐 하면서 사방에 국제무역시장에서 달러도 쓰지만 유로화도 쓰고 파운드화도 쓰고 하면서 이제 과도기가 온다. 어떤 게 기축통화의 뚜렷한 주인이다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정한 돈인 금과 은이 엄청나게 뜰 때가 될 거다 해가지고 그때 은을 샀다고 그래요. 실물 은을. 고백을 하죠. 지금 서한을 보여드린 거예요. 주주 서한을. 30년 전에 주주 서한을. 자, 그런데 얼마 뒤에 팔았대요. 왜 팔았죠? 바로 2년 뒤에 1973년도에 뭐가 일어납니까? 페트로달러가 생성이 되잖아요. 미국이 사우디를 꼬셔가지고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금이 아니라 원유 본위제를 만들어요. 석유, 페트로달러. 이거 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제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지식. 그러죠? 그렇게 되니까 금 본위제는 아니지만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달러 본위제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이제 다시 달러의 시대가 왔구나 해서 얼른 은을 그때 팔은 거예요. 맞죠? 지금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금과 은을 사라고 했겠어요? 저는 이 스토리가 쫙 보면은 맞춰집니다. 뭐가 맞춰지냐면 보세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작년부터 애플이랑 뭐랑 다 줄이면서 지금 4분기 연속으로 지금 현금을 계속 더 늘려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짜잘한 거 몇 개는 샀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유회사 많이 사곤 했지만, 유나이티드 헬스 보험회사 같은 거 사긴 했지만, 그런 거 빼고, 예전부터 거기를 늘려갖고 대주주가 확실히 돼서 저 회사를 먹어야겠다 하는 몇 가지 빼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그런 거 석유화학 회사 빼고요. 그 다음에 위성 라디오 회사 있죠? 그거 시리우스 빼고, 나머지 다 어땠습니까? 계속 4분기 내내 계속 현금만 비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찰리 문과 할아버지하고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미국에 투자해라. 미국에 투자해라 그랬어요. 미국이란 나라에, 미국이란 기업에, 이 기축통화국에 무조건 투자해라 그랬어요.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그래서 그동안 어떤 정부에도 안 좋은 소리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 대통령과 협의를 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와도 미국이 무너진다 그런 위기들이 왔어도 아니다.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미국이란 나라를 대체할 나라가 없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정권이나 정부에서 월가의 금융위기가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워렌 버핏이 나서가지고 빛의 기사가 돼가지고 금융인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사재를 털어가지고 국가에 도움을 주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금융가에서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인덕을 얻고 있어요. 지지를 얻고 있고. 미국과 함께하는, 미국에 계속 투자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금년에 트럼프가 되고 나서 트럼프한테 쓴소리를, 드디어 미국에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죠? 트럼프의 관세 무역 정쟁은 미국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그때 좀 난리가 났었죠. 이거는 미국을 돌이킬 수 없게 미국이란 나라가 가진 소프트 파워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기축통화의 패권 그런 거를 걱정하는 말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요. 금년 한 6월쯤에 5월 6월쯤에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이 걱정된다. 대놓고 그런 얘기 제가 그때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하기가 무서워서 미국이 걱정돼서 현금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도 지금 그런데 여름을 지나면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다극화가 6월부터 빠르게 진행됐지만 뭐가 지금 제가 7월, 8월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던 흐름이 뭔가요?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 패권을 다시 회복해서 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골든타임 8월까지 봤잖아요. 연준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전통 금융 세력이 트럼프한테 장악되는 무너지는 거를 7월, 8월, 9월 FOMC까지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해가지고 그걸 봤잖아요. 그렇죠? 파이널 배틀에 가서 막 생중계 했잖아요. 채널에서. 그거 보고 어떻게 저는 결론을 내렸나요? 돌이키기 힘들겠다. 달러 패권 이대로 쓰러진다. 뒤에 가서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골든타임은 넘어갔다. 이미 세계는 달러를 버리면서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로 옮겨가는 흐름이 시작이 돼버리고 그거 보고 8월 30일부터 시장이 움직인다. 9월 달부터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지금 같이 봤었죠.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트럼프를 욕을 하고, 왜냐하면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전통 금융 세력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패권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빛의 기사가 워렌 버핏이고 어둠의 기사가 조지 소로스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보기에도 연준이 무너지고 장악되고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을 바꿔가면서 팍스 아메리카나 소프트 파워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거를 이분도 7월 8월 저는 본 것 같아요. 9월 FOMC까지 확실히 봤겠죠. 그래서 이분이 8월 달에 한 얘기하고 지금 9월 말에 한 얘기가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금과 은을 투자해라. 금과 은이 투자할 만하다. 왜 투자할 만한지 기사가 안 나와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금과 은에 언제 투자했는가를 보시자고요. 2020년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는 금광주에 잠깐 넣고 6개월 만에 다 청산했어요. 그거는 그때 이제 코로나로 막 금광주가 흔들리고 할 때 그때 잠깐 넣어갖고 단기에 자기 주식 손해본 거 메꾸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금과 은에 투자한 게 아니죠. 그냥 흐름을 탔던 거고 코로나 때 본 손해를 많이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뜨는 게 뭐다 해가지고 단기적인 흐름을 탔던 거고, 그리고 그것도 결국 1970년대 초반에 은을 사기는 샀지만 지금 이분이 고백하시는 것처럼 그 은을 계속 들고 간 적은 없다. 자기 평생에. 은을 10년, 20년 자기 주식 들고 가듯이 들고 간 적이 없어요. 금광 주식은 아까 본 것처럼 6개월 만에 팔았고요. 은은 실물을 3,000톤을 1997년에 팔지만 제가 알기로 2년 뒤에 다 청산합니다. 2년 만에. 그리고 금본위제를 닉슨 쇼크가 1970년대 초반에 일어날 때도 야 미국의 달러 패권이 기축통화가 무너지는구나 하고 미리부터 그때도 은을 엄청나게 샀지만 2년 뒤에 페트로달러가 도입이 되면서 다시 달러의 시대가 오는 걸 보고 바로 은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미국의 기축통화 패권이 쭉 유지되는 몇십 년 동안 지금까지 나는 금은에 투자한 애들은 이해가 안 된다.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가 최고다. 나는 미국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안 한다. 미국에는 투자해라. 미국에 베팅해라. 평생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고 금은은 가지고 있어봤자 그게 생산성이 없다.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그거 사가지고 그래서 나는 금은을 안 산다. 이렇게 평생 얘기하신 분이에요. 다만 금은을 언제 샀냐? 특히 금이 아니라 은을 언제 샀냐? 봤더니 언제입니까? 미국의 기축통화 패권이 무너지나? 달러의 시대가 끝장나나? 할 때 그때 샀어요. 70년도에. 근데 페트로달러 시대가 돌아오니까 바로 2년 만에 던지고 그 이후로 미국의 기축통화가 쭉 유지되는 동안은 금은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9월 달에 와가지고 금은에 투자할 만하다 이분이 말을 나왔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분도 1970년대처럼 기축통화 패권이 흔들리는 걸 본다는 거예요. 드디어. 맞죠? 그렇게 보면은 이분의 입장 변화가 여기 로버트 기요사키처럼 토가 나온다. 구역질이 난다. 그게 아니라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살펴볼 건 뭐냐? 1970년도 초에 기축통화 패권이 근본이자가 무너지면서 기축통화국이 바뀔 것 같다. 달러가 쓰레기가 되면서 망가질 것 같다. 패권의 과도기가 올 것 같다 할 때 이분이 미리부터 은을 사요. 실물 은을 엄청나게 사요. 하지만 다시 기축통화 달러가 페트로달러로 미국한테 2년 뒤에 돌아오니까 다 팔아버려요. 그 전에. 맞죠? 그리고 지금 기축통화 패권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다시 금과 은에 투자할 때가 온 것 같다 말을 해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얘기를 안 해줘서 기요사키 씨가 엄청 삐진 것 같아요. 삐지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볼 건 뭡니까? 코로나 때 베리골드 금광주 주식 잠깐 사가지고 몇 달 만에 판 거 그거는 씌워주지 맙시다. 그거는 경우가 다르니까요. 자, 이제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파고들 게 뭡니까? 1997년도에 그때는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가 아니었어요. 1970년도나 지금처럼. 맞죠? 미국 그냥 잘 나갈 때였어요. 그런데 왜 1997년도에 이 사람이 은을 3,000톤을 샀을까요? 제 금은 시리즈를 보신 분들은 이미 답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까지 오늘 하고 오늘 뭐 내일 쉬는 날이니까 별로들 뭐 그렇게 많이 피곤하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도 되겠죠? 이게 지금 금과 은 시리즈에서 제 5부하고 6부에 나온 겁니다. 이분이 보면은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요. 그동안 제가 이 경제를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금과 은과 기축통화에 대해서 관심을 혼자 가지게 되고 이런 걸 쭉 저도 스스로 독학을 하고 쭉 보면서 봤는데
어떤 월가의 유명한 기사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BBC나 그런데 기획 기사나 경제 기사나 아니면 경제에 굉장히 그 유명한 학식이 높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렇게 금하고 은을 열심히 뭐 평생 이렇게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했다 하는데 이렇게 1997년에 은을 한 번씩 크게 샀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알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때 그 당시에 은이 엄청나게 워렌 버핏이 그때 은을 1997년도에 실물 은을 3,000톤을 사가지고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팔았다. 역시 투자의 귀재다. 신이다 신. 역시 워렌 버핏. 그때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렇게 하면서 워렌 버핏 다 칭찬해주고 끝나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거를 이게 뭐지? 하고 정확히 뭐 때문에 샀는가? 이유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자기들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그게 정말로 훌륭한 투자였는가? 그냥 워렌 버핏이니까 무조건 뭔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때 이 정도 이익 봤으니까 잘 본 걸 거야 하는데 제가 쭉 혼자 독학하면서 보니까 그때 산 이유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그리고 2년 만에 판 이유도 따로 있어요. 물론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절대 좋은 투자도 아니었어요. 여기에 이제 이 기축통화 패권의 마스터 플랜하고 연결이 되더라 이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왜 워렌 버핏이 갑자기 은에 그렇게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 그 투자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를 금과 은 시리즈에서 지금 이 남자하고 여자 둘이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제가 찾은 걸 보세요. 1997년도에도 헌티 형제 때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요. 헌티 형제가 그 전에 1980년대에 그 사람입니다. 1980년대 뭐 지금 석유 사업 하던 친구들인가 헌티 형제가 있는데 은시장이 굉장히 그 실물 시장이 작은 걸 알아요. 수요 공급이. 그래서 이거를 매점 매석 독점을 하게 되면 은 가격을 엄청나게 뛰어 올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둘이서 그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 가격에 자기들이 막 그 석유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석유 재벌이 돼서 모은 돈을 전부 은을 사는 데 써요. 은을 계속 그 봉이 김선달처럼 계속 시중에 은을 계속 모아갑니다. 모아가가지고 은 가격이 올라요. 근데 정부에서 얘네들을 때려잡습니다. 때려잡는데 원래 얘네들도 다 법을 조사를 해서 이게 불법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걸 보고 다 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없는 법을 만들고 없는 법을 규제를 막 해가지고 얘네들을 아예 파산을 시켜버립니다. 지금 법정에 출두해가지고 의회에 출두해가지고 얘네들 지금 엄청난 사건이 돼요. 헌티 형제 사건이. 그러죠? 왜 그러냐? 그때 은시장이 가격이 오르면서 금시장도 같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두 개가 연동돼서. 근데 그때 이미 미국의 달러는 80년대, 70년대 때부터 쭉 하면서 엄청나게 근본이제도 아닌데 달러만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못 이기는 달러가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시장에서 점점 달러를 의심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70년대부터 20년 동안, 10몇 년 동안 달러를 원유에다 해가지고 근본이제도 없이 무작정 찍어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금하고 은에 집중을, 예전에는 근본이제였는데 지금 달러는 금도 안 줘 가면은,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금과 은에 집중하면서 달러 가치가, 금과 은의 가격이 오르는 만큼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전 세계에서 달러를 피하고 안 쓰기 시작해요. 지금 트럼프가 달러를 약하게 만드니까 달러 비중을 줄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기축통화 패권이 이대로 가다 무너지게 생겼어. 그래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어디에서 비상이 걸렸겠어요? 이 기축통화 패권을 잡고 가는 미국의 전통 금융 세력, 마스터 플랜 세력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때려잡아요. 때려잡는 일이 한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1997년도에 다시 시장이
달러가 너무 부채는 많은데 흔해지는 걸 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1970년대 그랬던 것처럼 야 이거 지금 앞으로 21세기가 오면 2000년대가 오게 되면 달러가 예전 같지 않겠다. 지난 30년 같이 달러가 강하지 않겠다. 점점 사람들이 달러가 미국의 부채는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달러는 계속 더 많이 찍어내갖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네. 아 근데 이러려면은 달러에 대한 해지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하는 게 좋을까? 금으로 해지를 하는 게 좋겠네 해서 사람들이 점점 금을 찾게 될 거고 1년 2년 지나면 금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워렌 버핏이 어디 가서 입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그간의 과거 행적을 보면 금을 안 사고 은을 사요. 재밌어요. 30년 전에도 70년도에도 그랬고 1997년도에도 그러고 금을 안 사요. 은을 사요. 금이 오를 것 같다면 금을 사야 되는데 은을 산다니까요. 80년대 헌티 형제가 은을 샀던 이유는 금시장은 너무 비싸고 금은 너무 많아요. 세상에. 자기들이 아무리 돈이 많은 석유 재벌이어도 금시장에서 아무리 사봤자 세 발의 피도 못 사요. 전 세계 금시장에서. 하지만 은은 싸요. 왜? 금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거든 지금 역사적으로. 그래서 은은 맘만 먹으면 은시장에 나와 있는 거에 웬만한 걸 매점 매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은행의 모든 대출 다 끌어다가 자기 사업에 올인을 했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에 다 사업의 돈뿐만 아니라 끌어올 수 있는 돈, 은행권의 돈 다 끌어갖고 이 형제들이 그때 은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은 가격이 갑자기 인위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시중에 유통되는 은이 사라져버려. 이 사람들이 다 사다가 싹 숨긴 거예요. 봉이 김선달 같이. 그러니까 시중에 이게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이제 갑자기 은에 실물 스퀴즈, 숏 스퀴즈 현상이죠. 여러분들이 종로의 금은방에 은을 사러 갔는데 실버바가 없대요. 그래서 갑자기 시중에서 엊그저께 당근에서 한 튜브에 170만 원 팔던 사람이 당근에서 없어졌어. 그리고 이거 200만 원에 300만 원에 막 팔기 시작하네. 그것처럼 실물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노린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70년도에 은을 살 때는 그 매점 매석을 노린 게 아니에요. 실물 스퀴즈를 노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금을 안 사고 은을 샀어요. 그리고 1997년도에는 좀 이따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80년대하고 달라요. 다르게 여러 가지 은에 대한 파생 상품, 레버리지 상품, ETF 막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또 은에 대한 그런 실물, 시장에 나오는 정제돼서 유통되는 양도 이 헌티 형제 때하고 80년대 초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은을 3,000톤을 샀지만 그 3,000톤 때문에 은 시장의 매물이 싹 사라져가지고 은 가격이 막 현물이 귀해져서 오르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워렌 할아버지가 금이 아니라 은을 샀던 이유는 헌티 형제가 한 것처럼 은을 엄청나게 매점 매석을 해서 시중에 유통량이 없어져서 일부러 막 인위적으로 가격이 오르게 해야지 그런 이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효과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금보다는 은이 좋아서 은을 샀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둘 중에 하나죠? 뭐냐? 원래 태생적으로 자기는 금보다 은이 이쁘대. 아유 색깔이 너무 이쁘다. 그거 아니면 두 번째 뭡니까? 금보다 은이 더 오를 것 같다 해가지고 샀겠죠?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회고록 워렌 버핏 바이블에 보면 금덩이를 아무리 이쁘다고 정성껏 쓰다듬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이런 말까지 써놨어요. 이분이 금보다 은이 이뻐서 산 게 아니라 이분도 말은 안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언제? 기축통화 패권이 흔들리려고 한 70년대 초반하고 지금부터 이것도 사실은 금보다 은이 왜? 금은비 얘기했죠? 훨씬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시중에. 그리고 이제 은에 대한 산업적 수요도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맙소사, 그때 은을 매집했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버크셔에서 의해 워렌 버핏이에요. 그렇군. 그 당시 2년에 걸쳐 조금씩 매집해가며 결국엔
1억 2,975원스나 되는 은을 매집하게 되는 군.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2006년도에 두 번에 걸쳐 분할 매도해서 약 100%의 이익을 실현했다고 나와 있어. 거의 이제 한 8, 9년, 10년 만에 팔았습니다. 한 10년 뒤에 은을 이제 그 3,000톤 사는 거를 2006년도에 다 팔아요. 워렌 버핏이 은을 매집하기 시작할 때는 헌트 때와는 달리 이미 은 ETF 시장이 있었고, 누군가 예전 헌트 때처럼 매집을 해간다 해도 전체 은 관련된 선물 시장의 규모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겠지. 즉 워렌 버핏이 저 정도를 매집해도 시장의 헌트 때처럼 쉽게 은 풍기 현상은 생기지 않았다는 거요. 그러니까 헌트 형제는 일부러 은값이 은이 시중에 워낙 시장이 작으니까 자기들이 매점 매석에서 일부러 돈을 올려야겠다. 주식을.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은을 살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그냥 달러의 패권이 쓰러질 것 같다. 약해질 것 같다 하면 미리부터 사놔가지고 달러 패권이 흔들릴 때 금하고 은으로 해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샀다는 거예요. 일생에 3번, 일생에 딱 2번 샀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금보다는 은을 샀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금은 시리즈 했던 게 뭐냐면 1997년도에 워렌 버핏이 은을 산 것도 오늘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분이 단기간에 어떤 막 가격을 조작해서 은을 매점 매석해서 가격을 띄워야지 헌트 형제처럼 그런 거는 아니고 그게 가능한 시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번에 9월달 들어서 금과 은에 투자할 때다 얘기를 하고 1970년도에 은을 사고 1997년도에 은을 샀을 때는 다 뭐냐? 앞으로 미국의 달러 패권이 약해질 때다. 기축통화 패권이 넘어갈 때다 싶을 때 은을 샀던 거고요. 1997년도에는 앞으로 뭡니까? 미국의 달러가 점점 부채가 많아지면서 점점 그때 1997년도에 이제 1990년도에 유럽에서 유로 연합이 탄생하고 유로화라는 게 나오고 미국의 기축통화에 단일 대우로 우리가 뭉쳐갖고 유럽이 뭉치고 미국의 어떤 부채는 점점 갈수록 많아지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21세기에는 드디어 달러가 10년 정도 지나면은 약해지게 되고 새로운 달러의 패권 국가가 나올 거다. 그게 어디냐? 그런 얘기가 막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1997년도에 은을 살 때는 10년, 20년 뒤를 보고 사는 거예요. 맞죠?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장기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달러 패권이 언제 뭐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유지할 수 없을 때가 오겠구나. 그게 언제겠냐? 달러의 금리가 점점 제로금리로 가고 있었잖아요. 명목금리, 실질금리 여러 번 말씀드렸죠. 조금 어렵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경제지식. 연준의 금리 형태를 보면 제로금리로 이게 딱 보여요. 언제? 21세기 초반부터는 이제 위험해지겠구나. 그리고 실제 2008년도에 뭐가 일어납니까? 금융위기가 터지죠.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그때 왔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번에 미국이 살아날지 어떨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국 달러는 더 이상 기축통화가 아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그래서 2008년도부터 뭔 일이 생깁니까? 중국, 러시아, 유럽 해갖고 전부 다 그때부터 금을 막 모으기 시작해요. 그거 보면서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나는 이미 1997년도에 은을 엄청나게 사놨지롱 하고 있었겠죠? 맞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러면은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그 은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될까요? 만약에 1997년도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2006년도에 팝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지금까지는 안 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어. 이 일에서 전혀 수상한 기색이 보이지 않소? 은 가격이 그 후로도 낮게 떨어질 만한 움직임은 없었다고 봐요. 즉, 전형적인 달러 약세장에 진입하고 있던 시기란 뜻이에요. 달러가 해가 갈수록 약해지면 당연히 금과 은은 해가 갈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금과 은을 정말로 장기 투자할 거라면 겨우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서둘러 청산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모든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은 투자를 왜 했을까? 본인이 직접 까놓고 말은 안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이 금은 시리즈 쓸 때부터 봤는데,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기사가 나오니까 거기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1997년도에 은을 산 거는요, 사람들한테는 미국을 믿어라, 미국에 배팅해라, 미국이란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이미 20년, 30년 뒤를 보고 그때 은을 엄청나게 저가일 때 사놓은 거예요. 뒤통수 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금하고 은을 왜 사냐? 세상 멍청이가 산다 말을 하면서 그분은 그때 엄청나게 사둔 거예요. 야, 이 할아버지 보통이 아니네. 저는 그렇게 봐요. 1997년도에. 그리고 이거를 더 재밌는 건 왜 마스터 플랜하고 이 사람이 연계가 됐다고 보냐면, 원래대로라면 이분이 지금 같은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 과도기가 올 때까지 이분이 금을 들고 있어야 돼요. 이분이 먼 미래를 보고 계속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2006년도에 팝니다. 2006년도에. 여기 금은 시리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1997년도에 평당가 약 7달러 정도로 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997년도에 이분이 1997년까지 해서 약 2년에 걸쳐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이 3,000톤을 사셨도 하는데, 지금 뭐 그 이후에 한 거야 대략 한 온스당 한 7달러, 그거보다 더 적은 가격 6달러에 사셨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금 가격이 그 이후로 계속 오르는데 언제 파냐? 2006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완전히 매도를 하고 던져버려요. 2006년도 이때. 정확히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때쯤 던졌겠죠. 아주 좋은 가격에 약 온스당 12달러에 파셨습니다. 온스당 지금 한 6달러에서 온스당 12달러에 팔았으니까 두 배 차익 남기고 판 거예요. 10년 만에.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평생 이 사람은 금 사라는 얘기는 안 했다. 은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안 했고, 금도 살 게 못 된다 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뒷구멍으로 30년에 한 번씩 엄청나게 금하고 은을 샀어요. 근데 그때도 금을 산 게 아니라 은을 샀어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기사나 블로그나 예전에 제가 독학할 때 공부할 때 쭉 보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 여기서 얻어내는 게 뭐냐면, 그 이후에 10년 뒤에 은을 몇 배가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역시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장기 투자는 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 만세하고 다 끝나더라니까. 제가 볼 때는 만세가 아니에요. 왜? 세상 멍청하게 팔았어. 지금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왜 샀는가를 같이 연구를 해봤죠. 저하고. 왜 샀습니까? 이분은 금하고 은을 평소에 투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30년에 한 번씩 샀어요. 언제? 미국 달러가 지금 끝장이 날 것 같아. 한 번 샀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근본위제를 벗어났어. 70년대 초에도 왜 샀냐? 주주서한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조만간 미국이 근본위제를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은을 샀습니다. 70년대 초에도 그렇게 자기가 그때도 샀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1997년도에는 뭐라고 합니까? 딱히 말은 안 하지만 앞뒤 상황을 보면 헌티 형제 때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면 은 가격이 크게 오르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달러가 근본위제를 벗어난 달러가 70년대 초부터 97년도까지 30년 가까이 유지가 됐는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역사를 보고 달러의 어떤 그 막 금융 위기가 일어나는 걸 보고, 세계가 그때 막 유로 연합이 오고 유로화가 나오는 걸 보면서 달러는 근본위제를 벗어나서 잘 버텼지만 30년 동안 이제부터는 점점 달러 가치는 계속 약해지겠구나. 그러면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금과 은은 계속 올라가겠구나 해서 저가에 엄청나게 샀는데 금을 안 사고 은을 산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달러가 망할 때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왜? 그동안 금과 은은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 2006년에 팔은 건 천하의 바보짓이에요. 실제로 은은 2006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2008년? 아니, 한번 북 했다가 언제까지? 2011년까지 올라가요. 맞죠? 아니, 여기 2011년에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은 가격이 49.5달러 올라갔다니까. 근데 10년, 겨우 10년 들고서 12달러에 팔았잖아요.
겨우 2배, 겨우 2배. 이거 가지고 워렌 버핏이 잘했대. 워렌 버핏은 어차피 살려고 했을 때 내가 2배 되면 팔아야지 하고 산 것도 아니에요. 1997년에 살 때. 왜 샀겠습니까? 지금 봤죠? 달러가 점점 약해지면서 근본위제를 벗어나 버린 이 가짜 달러가 점점 쓰레기가 되는구나. 그러면 달러가 10년, 20년, 30년 약해지는 만큼 금과 은은 계속 오르겠지? 근데 나는 금보다는 은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은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축통화 패권이 지금처럼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기축통화가 망가지려고 하는 것 같다. 패권이 드디어 내가 너무 오래 살았지 세상을. 더러운 꼴을 2번이나 보는구나. 1970년도에 닉슨이 나와갖고 미국을 엉망으로 만들더니 트럼프가 나와서 똑같은 짓을 또 하네. 그런 게 올 때, 그때를 대비해서 1997년에 은을 샀기 때문에 트럼프 지금까지 들고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근데 왜 10년 만에 2006년에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서도 밝혀지진 않는데 압박을 받았다고 봐요. 금융위기가 이 사람이 2011년까지 갈 것도 없어. 2011년까지 갈 것도 없이 2006년이 아니라 2년만 참았다고 해봅시다. 2008년 금융위기.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2008년에만 팔았어도요. 온스당 20달러에 팝니다. 2배가 아니라 4배를 벌어요. 3배를 벌어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위기가 터지면 일단 달러로 한번 출렁, 모든 걸 버리고 달러로 출렁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금과 은으로 쫙 올라요. 그래서 금융위기 2008년에 터지고 몇 개월 동안 코로나 터졌을 때처럼 모든 게 다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무서워 세상이 망하나 보다 하면서 달러가 최고지 했다가 아니네 하면서 금과 은이 2020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쫙 오르죠. 2011년도까지 무섭게 오릅니다. 2011년도까지 금융위기의 그 상처를 미국이 치유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막 의회가 소집돼서 저 베어스탄스를 어떻게 지금 지금 중국이 헝다 부동산 기업 잡는 것처럼 이게 다른 데도 엄청나게 그 막 금융위기가 막 도미노가 돼서 연쇄 부도가 안 나게 국가가 어떻게 막아줄까?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까? 어떻게 세금을 집행을 할까? 하면서 막 누가 지금 잘못됐냐? 범인들 다 재판 받아갖고 금융 1급 어디에 잘못이 있었냐? 다 막 징역 때리고 하면서 이거 2년 동안 난리가 나요. 2011년도까지. 겨우겨우 정리가 돼요. 2011년도까지. 그때까지 정리될 때까지 달러는 계속 업신여김을 받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금과 은이 계속 올라요. 2011년도까지. 맞죠?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2008년도에 은을 팔아갖고 돈을 잘 번 게 아니라 속에 화병이 났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2년만, 10년 들고 있었는데 2년만 들고 있었으면 몇 배가 올라. 2011년도까지. 어메 터졌다. 지금부터 간다.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2011년도까지. 거기서 4년만 더 참았으면, 5년만 더 참았으면 6달러에서 50달러로 가요. 66, 67, 68에서 48. 8배가 올라요. 쏙 터지죠? 엄청난 투자 실패를 한 겁니다. 잘못 팔은 거예요. 근데 왜 팔았을까요? 갑자기? 이 크게 기축통화 패권의 과도기나 달러가 크게 흔들릴 때 오를 수 있다라고 맘먹고 샀는데 왜 갑자기 그런 일이 터지기도 전에 2006년도에 별일도 없었어요. 세상 평온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서둘러 팔았을까요? 급전이 필요했을까요? 아들내미 장가 보내니라고? 아니죠. 헌티 형제처럼 제가 볼 때는 헌티 형제처럼 전통 금융 세력, 마스터 플랜 세력한테 찍혔다고 봐요. 이때 찍혀가지고 네가 감히 달러에 역배팅을 걸어? 금과 은을 가지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금과 은에 10몇 년 전에 투자를 해갖고 지금 그게 몇 배로 올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사셨습니까, 할아버지? 인터뷰하면은 내가 거짓말은 못하고 달러가 점점 이렇게 근본위제를 벗어버리고 약해지고 있는데 믿을 게 금과 은밖에 없지 않겠소? 굳이 그렇게 말을 안 해도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겠죠? 이게 지금 반역인 거예요. 마스터 플랜 세력이 볼 때는 반역인 거야. 당신같이
영향력이 있는 큰 사람이 달러의 기축통화를 욕하면서 금분해제를 벗어서 달러는 진정한 기축통화가 돈이 아니다 하면서 금과 은에 배팅을 해 헌티 형제가 어떻게 당하는 걸 다 봤거든요.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그때 뭔가 압박을 받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털어버렸어요. 10년 들고 있다가.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알아요. 뭔 일이 일어나냐? 2008년도에 터지고 가만 들고 있었으면 엄청나게 이득을 봤을 텐데 2011년도까지 엄청나게 은시장이 가죠. 근데 왜 은시장이 2011년도 4월 28일에 고점을 찍었다가 쭉 떨어질까요? 그렇죠. 베어 스턴스 사태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 금융위기를 무마를 하느라고 마무리를 하냐고 달러를 엄청나게 돈을 풀어요. 국가가 무너지게 생겼다 해갖고 달러만 푸는 게 아니라 베어 스턴스 무너지고 미국 무너지면서 서방의 유럽에 있는 것도 다 막 레버리지로 도미노로 막 다 터진다. 전 세계 금융위기가 다 터진다 하면서 그때 미국이 유럽도 부르고 일본도 부르고 준기축통화국들 파운드화도 불러갖고 이제부터 돈 엄청나게 풀 건게 니네도 따라서 풀어라 한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뭔 일이 생깁니까? 2011년도부터 지구상 역사로 많은 달러,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기축통화국, 준기축통화국 때 돈 부채가 빚이 엄청나게 쌓이고 이 돈이 10년 동안 코로나 터지기 때까지 2020년도까지 10년 동안 1차 양적완화, 2차 양적완화, 3차 양적완화, 4차 양적완화 돈을 엄청나게 풀어요. 그 돈이 달러가 유로화가 파운드화가 엔화가 1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푼 것보다 더 많이 10년 동안 4번에 걸쳐 풀었다니까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돌고 돌아서 차관해가지고 아시아까지 흘러들어와요.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로. 그렇죠? 돈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니까 그 돈이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부동산으로 갑니다. 부동산으로. 맞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2010년도에는 아이들의 모든 꿈이 건물주로 바뀌어요. 과학자가 아니라 군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를 힘들게 공부해요. 엄마 아빠가 적당히 돈 물려줘서 그 시드머니 만들어줘서 어떻게 하면 시드머니를 최대한 빨리 은행에 막 이렇게 돌려막기 통장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 무슨 뭐 별게 다 있대요. 그래서 1억을 만들어서 1억만 모이면 뭐해요 그때? 대출 땡겨서 아파트를 사든지 땅을 사든지 얼마나 유행했어요 그때. 기억들 나시죠? 세상이 그렇게 됐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다시 한번 전 세계가 경제가 스탑되면서 다 망할 것 같대요. 돈을 한번 더 풀재요. 이때는 코로나 지난 3년 동안은 10년 동안 푼 것보다 더 풀어요. 이 미친놈들이지. 야, 이거 진짜 야수의 심장. 전 세계가 미쳐가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죠? 나 이미 이게 마스터 플랜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스터 플랜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달러를 믿지를 않아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고 이거 살리겠다고 미국 경제 살려야 되니까 미국 부도 나니까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갖고 시중에 돈을 풀어갖고 이거를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가 그러지 않아도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90년대 말부터 야 앞으로 달러는 쓰레기가 되겠구나 하고 미리부터 은을 샀는데 전 세계가 이거 보고 나서 이때부터 금은을 엄청나게 더 사요. 지금 사는 것처럼. 왜 사죠? 달러는 점점 더 쓰레기가 되겠구나 못 믿겠다 라는 거예요.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 러시아, 브릭스, 유럽 전부 다 달러 현물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막 사가지고 더 모으기 시작해요. 그렇죠? 더 모으는데 왜 갑자기? 그러면 점점 더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중앙은행들이 지금하고 똑같죠? 뭐가 똑같습니까?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못 믿고 금과 은을 엄청나게 모아가는 거예요. 2년 동안. 지금 지난 2년 동안 그랬잖아요. 지금 똑같네. 맞죠? 자 그러면 2년 동안 오르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어. 그럼 지금도 2년 동안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못 믿겠나고 금은을 엄청나게 올려서 은값이 올랐어요. 여기 만나면 다시 뚝 떨어질까요? 그때는 왜 떨어졌을까요? 2011년부터 왜 떨어졌지? 그렇습니다. 바로
은시장에 워낙 은시장이 아직도 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넘어간 엄청난 큰 투자은행 중에 하나가 베어스턴스예요. 베어스턴스가 그 당시에 은행 파생상품 선물 시장을 거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그런데 얘네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베어스턴스의 어떤 그 베어스턴스를 JP 모건한테 국가가 의회에서 아주 엄청난 특혜와 함께 헐값에 주당 2달러인가 그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냥 넘겨줘 버려요. 얘따 넘어가라 하고. 왜 그런 특혜를 그때도 막 특혜 시비가 그래갖고 의회에서 청문회하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이거 뭐냐? 이거는 너무하잖아. 그리고 이때 JP 모건이 그 당시만 해도 부사장이었고 아직 그 제이미 다이먼 부사장이었고 JP 모건에서 어떤 큰 역할도 못하는 신의 젊은 사장 아직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때부터 JP 모건의 선두 주자로 나와요. 나와가지고 마스터 플랜 세력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뭡니까?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준기축통화국을 살리려면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어. 풀면 풀수록 전 세계가 달러를 피하고 금과 은 가격은 점점 오르겠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은 가격을 억지로 찍어 누르는 조작질에 들어가는데 금시장은 너무 크니까 그게 안 되죠? 조작이? 작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은시장은 돼요. 그걸 누구한테 맡깁니까? JP 모건한테 통째로 넘겨주고 JP 모건한테 이때부터 이거 나중에 기사로 다 탐사보도로 10년 뒤에 밝혀집니다. 이때부터 공매도, 스푸핑 기법, 상품 거래소, 금은 거래소에 트레이더들이 다 나중에 법정에서 다 증언을 해요. 그러죠?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은 가격이 이상하게 올라야 되는데 쫙쫙 찍어 눌러요. 그리고 한 번씩 뭐 우리 그 회원님들 중에도 아시죠? COT 뭐 코트 그거 해가지고 매수 매도 나오는 거 보면서 저가에 될 때 은시장에서 종이은을 가지고 그 은을 인출을 해가지고 실물을 인도 받아가지고 쟁여놓기 시작해요. JP 모건이 쫙쫙 쟁여놓고 은 가격은 계속 떨어뜨리고 그래서 금 가격도 떨어집니다. 맞죠? 10년 동안 일어나요. 자, 10년 동안 이게 일어나는데 10년 동안 은 가격을 누르던 게 이제 이제 지난 뭐 5년 동안 제가 이렇게 이제 또 3년 동안은 여러분들하고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면서 매번 이거 체크를 이렇게 해왔어요. 마스터 플랜이 금은 가격 누르는 걸 어떤 식으로 국제 정세, 정치, 경제, 외교로 누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하고 러시아를 금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했지만 그때마다 찍어 눌렀지만 점점 이게 이제 포물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예. 자, 이게 다시 여기 왔어요. 왔는데 이때 쭉 떨어진 거는 달러가 이때보다 더 약해졌어요. 지금 20년이 지나면서 달러는 훨씬 더 약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시대를 맞아갖고 절정을 이루면서 달러 패권이 흔들흔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금과 은은 계속 올랐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왜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냐? JP 모건이 막아서.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JP 모건은 마스터 플랜 세력이 십몇 년 전부터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억지로 은 가격을 찍어 눌러라고 넘겨준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난 언제부터 봤습니까? 금년 4월부터 지금 은시장에도 바람이 부는 거를 지금 내가 체크를 해놨죠? 4월 22일부터 그때부터 지금 올라가면서 JP 모건이 못 잡는 걸 보고 있죠? 잡지를 못해요. 잡는 걸 포기를 했는지 정말로 못 잡는 건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연준을 장악을 하고 있고 전통 금융 세력의 모든 팔다리 날개가 꺾이는 걸 지난 몇 달 동안 봤습니다. 그러면서 은시장도 못 잡아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은시장을 잡는 주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트럼프가 다 잡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은시장을 잡으려고 합니까? 신경도 안 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갔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이제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데 10년 동안 금은비 본 것처럼 막힌 것이 이제 뚫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이제부터는 금은을 살 때다. 그분이 만약에 은 가격이 여기서 받고 다시 떨어진다고 생각했으면 지금 금은을 살 때란 말은 절대 안 하겠죠?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이 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은을 산 게 드러날지도 몰라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지금 사라 하면서 자기는 미리 사놨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이 능구렁이 같은 할아버지인지 알겠죠? 굉장히 음흉한 할아버지예요. 사실 이때부터 샀을지 몰라요. 트럼프 4월 달에 나왔을 때부터 에이구 안 되겠다. 다시 내가 30년 만에 은이나 좀 사놔야겠다. 말 안 하다가 지금 이분도 50달러 가까워지니까 이거 넘고 가보자 하고는 지금 금은 살 때 나오고 바람 넣는 걸지도 몰라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왜 2006년도에 팔았냐. 제가 볼 때는 이 마스터 플랜의 흐름을 안 거예요. 압박을 받은 거예요. 이분 전통 금융 세력하고 아주 친해요. 그 전에는 미국의 어떤 금융 위기가 있을 때마다 월가의 황제로서 국가의 어떤 거기에 버크셔 해서웨이 그걸 해가지고 위기를 도와주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웅 이순신처럼 미국 사람들 금융계에서는 아주 미국 경제를 굉장히 살펴주고 한 몸으로 가는 전통 금융 세력의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근데 이 할아버지가 2006년도에 무슨 일인지 갑자기 은을 황급히 팔고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고 2011년도에 이렇게 되면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 무대의 표면으로 드디어 대단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일단 왜 2006년에 팔았는가 봅시다. 일단 헌티 형제 때도 그렇게 당하는 걸 봤는데 헌티 형제는 시장을 매점매석 하려고 했으니까 당할 수도 있다. 나는 은시장을 매점매석하는 게 아니다. 그냥 달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갈수록 약해지고 금은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근본이제를 벗어버린 달러는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보고 미리부터 많이 쌀 때 은을 왕창 사놔야겠다고 1997년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보냐? 조지 소로스를 보게 돼요. 1990년대. 조지 소로스가 누굽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격적 헤지 펀드를 운용하죠. 각국의 통화와 화폐 가치를 90년대 영국의 파운드와 그 다음에 뭐 아시아의 금융위기 등등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조지 소로스가요. 폴 존스 등의 헤지펀드하고 연합해서 이 사람도 2011년도에 금을 매집을 해요. 그때 이미 2011년도에 아까 본 것처럼 JP 모건한테 은시장을 넘겨주고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달러는 약해지면서 금을 많이 늘려야겠다. 2008년 금융위기 터진 거 보고 전 세계가 그럴 때거든요. 그런데 조지 소로스도 그 모습을 보고 야 앞으로 달러 잘해야 10년 가겠다 하고는 금을 자기 그 조지 소로스 펀드들 같이 움직이는 애들 돈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금을 엄청나게 삽니다. 조지 소로스도 미국을 배신한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헌티 형제 때처럼 미국 정부가 조지 소로스에 나서가지고 엄청난 그 펀드의 규제를 때려요. 은행하고 관련해가지고 호되게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나 그 경제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달러가 약해질 거를 대비해서 금과 은을 엄청나게 샀다. 그리고 그걸로 잘 되고 있고 그런 게 소문이 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하는 마스터 플랜 세력들이 모든 정치력과 권력을 동원해갖고 얘네들을 죽여놓는다는 거예요. 조지 소로스조차 그 이후에 내가 잘못했어 하고 얼른 팔고 도망갑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직접적으로 그런 사건은 안 일어났지만 뒤에서 저는 압박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고 나서 JP 모건이 나왔을 때 뭔 얘기를 하냐면 2006년도에 은을 다 팔았잖아요. 다 팔고 나서 뭔 짓을 하냐 그 이후에 JP 모건 주식을 사요. 황급히 은을 다 팔아버리더니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하냐. JP 모건이 2011년도부터 베어 스턴스를 잡고 은 가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런데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JP모건 주식을 엄청나게 삽니다. JP모건을 엄청나게 사면서 JP모건이 그 이후에 특히 제이미 다이먼이 시중에서 뭐 실수를 하고 투자 뭐 판단 미스를 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막 욕을 먹고 그럴 때가 몇 번 일어났나요. 근데 무슨 자기 양아들이나 되는 것처럼 워렌 버핏이 그때마다 엄청나게 그 보호를 해줍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JP모건이 2011년도에 베어스턴스 인수하고 은폐 상장품 시장을 접수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 사람이 제이미 다이먼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을 보여요. 즉 주당 15 금융위기 때 주당 15달러까지 떨어졌던 베어스턴스를 JP모건이 주당 단돈 2달러 만에 인수를 하죠. 인수를 하면서 파생상품 이제 은시장을 딱 해가지고 조작을 하는데 워렌 버핏이 이런 흐름을 뒤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다이먼 CEO가 대단한 인물로 이제 뒤에서 조직들이 밀어줘가지고 무대에서 딱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들 이 사람들을 참 이게 누구야? 하고 못 믿고 있을 때 2011년도에 다이먼 CEO를 워렌 버핏이 멋진 은행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자신은 원래 그 회사의 CEO의 능력을 보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한다. 가치 투자를. 그런데 이때 2011년도에 베어스턴스의 은시장을 완전히 JP모건에 넘기고 제이미 다이먼이 선두에 나왔을 때 금융가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정계에서도. 이거 왜 이렇게 얘한테 혜택을 주지? 그리고 얘가 그렇게 뭐 믿을 만한 애인가? 얘한테 이런 막 너무 은시장에 어떤 그 전권을 주는 너무 뭔가 좀 독점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데 이때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나와도 아니다. 내가 볼 때 제이미 다이먼은 엄청난 능력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원래 CEO의 능력을 보고 같이 투자하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부터 제이미 다이먼이 JP모건을 맡으면서 앞으로 JP모건은 엄청나게 잘 될 거라 본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JP모건 주식을 엄청나게 사겠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그래서 2012년도부터 엄청나게 JP모건에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실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 2013년도에 제이미 다이먼의 연봉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요. 그래서 사방에서 저 CEO한테 저렇게 연봉을 많이 주면 되냐 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주가가 흔들리고 할 때도 그때도 워렌 버핏이 또 나와가지고 제이미 다이먼은 그만한 연봉을 받을 만한 인물이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서 뭐 돈을 적게 줘서 불만이냐? 그러면서 다이먼아 만약에 큰 돈을 벌고 싶다 하면은 거기 그만두고 나와라. 버크셔 해서웨이로 와라. 내가 너를 여기 CEO로 채용을 하고 내 후계자로 채용을 하고 돈을 골드만 아니 그 JP모건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줄 텐다. 언제든 원할 때 전화만 달라. 실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띄워주죠. 그 다음해인 2014년도에도 그를 1등급 인재다 평가하고 이제 2018년도에는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 터지기 2년 전에는 다이먼 CEO가 자기가 워렌 버핏이 볼 때는 이 시장에 대해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추켜 세우면서 장차 그는 미국의 훌륭한 재무장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그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기축통화 패권의 달러가 과도기가 약해지고 흔들릴 것 같다 할 때마다 이분은 금이 아니라 은을 샀던 분이에요. 그 외에는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가 튼튼할 때는 금과 은은 살 필요가 없다. 사면 바보다. 금은 절대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기축통화 달러 패권이 근본이 이제 벗어버리고 무너지려고 한 70년대에 은을 한번 샀고요. 그때 이제 기축통화가 다시 미국으로 페트로달러로 돌아오니까 팔았고요. 그런데 다시 달러가 점점 약해지는 걸 보고서 1997년도부터 미리부터 은을 사서 10년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팔아요. 이유 없이 팔고 좀만 더 들고 있었으면 7배, 8배의 이익을 봤을 텐데 미리 팔아가지고 큰 손해를 봐요. 하지만 이때 은시장이 JP모건한테 마스터 플랜 세력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제이미 다이먼이 유명해지면서 금융 무대에서 데뷔를 해갖고 신인 가수처럼 나와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마스터 플랜의 선택을 받아서 이 십몇 년 동안에 여기에서 달러를 지켜가기 위해서 은시장을 찍어 눌러서 금 가격을 억누르는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달러를 찍어내고 마스터 플랜 세력이 원하는 세상을 미국을 만들면서 제이미 다이먼이 재무장관까지 할 거다. 저는 나중에 마스터 플랜 세력이 미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당시에. 예. 그렇게까지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제이미 다이먼을 이 10년 동안 엄청나게 지지를 해주고 금하고 은은 안 사요. 안 사는데 JP 모건 주식을 엄청나게 삽니다. 그렇게 서포트를 해줬다. 그래서 사실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이 마스터 플랜의 흐름을 알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찍히지 않으려고 그 흐름을 탔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보기에 금년부터 어떻습니까? 마스터 플랜이 무너지는 걸 이분도 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는데 금하고 은을 왜 사냐 이 바보들아 라고 하지만 그분이 이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기축통화가 이제는 다른 걸로 옮겨가구나 과도기가 오겠구나 하고 그런 흐름을 봤을 때만 금과 은을 한 번씩 30년에 한 번씩 샀었다. 정확히 얘기하면 금이 아니라 은을 샀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7월 8월 연준까지 넘어가면서 5월부터 해가지고 채권 작용단이 사라지고 다른 준기축통화국들 간의 어떤 환율 시장과 달러 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공조도 깨지고 그러고 이제 7, 8월 달에 지금 마스터 플랜 세력 연준으로 대표되는 기존 금융 세력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몇십 년 동안 보면서 제이미 다이먼 칭찬해 주면서 이 기축통화 패권을 잡고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전쟁까지 자기들 맘대로 주무르면서 세상을 다 점령해버린 이 기축통화 세력이 있는 한 금은을 살 필요도 없고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면 되는구나. 여보, 당신은 주식 잘 모르지? S&P 500 ETF에다 거기다 그냥 돈만 사. 그래도 돈 벌게 돼 있어. 기축통화가 전 세계를 다 잡아먹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했던 양반인데 이분도 트럼프가 오면서 지금 마스터 플랜 세력이 돌이킬 수 없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7월, 8월, 9월 FOMC까지 넘어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드디어 30년 만에 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번 주에 나와서 금하고 은에 투자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말을 바꿨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금과 은 시리즈 여러분들 금과 은 시리즈 보면 볼수록 알고 보면 볼수록 재밌어요. 이거 그때 보셨을 때는 3년 전에 보셨을 때는 뭔 얘기인지 다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하나하나 올해 들어서 나오는 새로운 사건들로 다시 들여봐도 여기에 상당히 많은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게 아니다. 이분은 기축통화 패권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고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 패권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금이 아니라 은을 사갖고 준비를 했던 양반이다. 그런데 이미 마스터 플랜이 앞으로 달러를 패권을 억지로 원래는 2010년도쯤에 끝나야 되지만 자기들이 엄청난 오래된 큰 계획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쟁까지 조정을 하면서 전 세계를 어떤 식으로든 위험하게 만들더라도 달러 패권을 이어가기 위한 뭔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거역하면 안 되겠구나. 마음을 바꿔가지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은을 들고 있다 10년 만에 팔고 그리고 마스터 플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11년도부터 제이미 다이먼을 엄청나게 칭찬해 주면서 이 흐름에 몸을 맡기고 여러분들 달러가 약해진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미국에 계속 배팅하십시오. 미국에 투자하십시오. 금은에 투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요. 이분도 마스터 플랜이 성공할 거라고 봤던 거예요. 마스터 플랜의 흐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금은 들고 있다 던져버리고 차라리 은을 모으고 있는 JP 모건 주식을 사고 말지. 이렇게 하면서 버티던 사람인데 이분도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시 30년 만에 금은을 살 때인 것 같소. 말을 바꿨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미리 사놨다. 금년부터 아마 슬슬 트럼프 당선되면서부터 미리 사놨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은이 그동안 달러가 약해지는 걸 보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금과 은은 쫙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14년 동안 찍어 눌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찍어 누르는 힘이 없어지고 있어요. 연준이 완전히 기존의 마스터 플랜 세력이 트럼프 덕분에 다 와해가 되고 다 찢어지고 다 분열하고 다 없어지고 동맹들도 협조하는 애들도 다 없어졌어요. 트럼프 덕분이죠, 정말로.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세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뚫어요. 뚫으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14년 동안 뒤진 거 금을 쫓아가는 금은비를 봐도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 세상에 없어요. 제가 혼자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 시장에 이렇게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받고 이런 내력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어디 책에도 없고 어디 유튜브에도 없어요. 혼자 이거저거 공부하고 조사하면서 혼자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철석같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공부하고 제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냥 제 뜻대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뭘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그런 마음이 들기 전에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투자나 뭐 이런 거는 자기식대로 하십시오. 자기식대로. 그냥 여러분들은 새로운 또 어떤 이론을 들으러 오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잘하는 거. 제가 만약에 뭐 엔비디아나 이런 뭐 아무리 뭐 데이터 센터가 뭐 버블이다 어쩌다 해도 사람들의 그 투심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넣다 뺐다 잘해갖고 제가 이런 경력이 쌓이고 그런 게 있었으면 저는 아마 이거 주식 투자할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잘하는 운동도 틀리고 좋아하는 취미도 틀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큰 이 흐름을 보면서 그냥 요렇게 큰 해지도 하고 뭐 겸사겸사 이제 노후도 준비하고 이런 방법으로 갈 뿐이지 이게 최고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한테 맞는 거를 하십시오. 그냥 제 얘기는 재미로 듣고 참고만 하셔요. 참고하실 분만. 그게 맞다는 거고요.